나는 항상 이 장면이랑 이 오프닝을 항상 보여주고 싶더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자토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을 수도 있지. 우리는 이라고 도대체 이 친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다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마저 보러 가야 됩니다. 걸음을 늦췄다. 꽁꽁 어는 회전 무대 위에 누군가 앉아있다. 술주정뱅이? 아니, 우리 동네엔 그런 사람 없다. 적어도 길거리를 돌아다니진 않지. 체격도 남자 같진 않고 눈을 살포시 밟으면 다가갔다. 발렌키가 눈 속으로 푹푹 빠져들며 아무런 저항도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푹신한 눈이 내린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어쩌면 발밑에서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된 걸지도 모른다. 방금 알아본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일하다. 추운 날씨에도 후드를 푹 눌러 쓰지 않은 채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웅크리고 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에 젖어 반쯤 젖어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담배 피우나? 아니면 어?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이라는 숨을 훌떡이며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이라? 이라는 화들짝 놀란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소매로 하도 문질러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윗 입술엔 콧물도 조금 묻어 있었다. 오, 원하는 게 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 머릿속은 온통 사람이 이렇게 작아 보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란 다시 한번 눈을 훔치고 일어섰다. 평소에 당당한 자세를 되찾으려다 살짝 비틀거렸다. 왜? 여기서 네 아지트 중 하나냐? 미친 스토커냐? 이라의 목소리가 중간에 갈라졌다. 왜? 구경하니까 재밌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냥 널 봤을 뿐이야. 이란 다시 소매로 코를 문질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럼 네가 온 곳으로 꺼져버려. 집에 가. 아샤. 네가 볼 일 아니야. 나는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일하는 몸을 돌려 눈밭을 비틀거리며 놀이터를 벗어났다. 따라가긴커녕 이라를 부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이라가 골목길로 사라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발자국만 아니었으면 애초에 거기에 없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눈은 계속 내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지냈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내 안에서 부풀어 올랐다. 애써 외면하는 법을 배웠기에 아주 깊은 곳에 묻혀있던 내 감정. 가슴 속 텅 빈 공간이 더욱 어두워졌다. 하늘엔 바늘구멍 같은 별들이 가득했다. 세상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과는 달랐다. 다정하고 부드러워서 그 시선 아래선 내가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눈빛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아이고, 이라가 뭔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주인공은 이라 찾아 헤매다가 이라 우는 모습 봐가지고 또 놓쳐버렸고. 아무래도 주인공 본인도 약간 이런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결속력이 없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에피소드 2 마리나
에피소드 1 일화가 끝났군요. 지베즈도 치카 카페 안은 따스하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렇게 보였다. 가게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반짝거렸으니까. 몇 번인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 충동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반 아이들과 눈이 마주칠 때면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모습을 들킬까 두려워 늘 발걸음 돌리곤 했다. 혼자서 이용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혼자서 좀 갈 수도 있지. 분족하는 원래 혼자 가는 법이야. 아니라고? 원래 다 같이 간다고? 미안. 나도 친구가 없어 사실. 여기 진짜 한 번도 안 와봤어? 네. 와. 뭐 누구에게나 소음은 있는 법이니까. 그럼 여기 새의 젖스플레는 꼭 먹어봐야 해. 진짜 맛있거든. 새의 젖? 네,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엄마가 몇 번 이 카페에서 간식을 사오신 적이 있다. 에클레어, 매드믹, 그리고 다른 달콤한 것들.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분명 맛있었을 것이다. 난 늘 동네 슈퍼에서 군것질 거리를 산다. 싸고 맛있으니까. 그래, 적어도 여기 있는 것들보단 훨씬 싸겠지. 다른 걸 시켰네요? 난 카르트 슈카가 더 좋거든. 그럼 왜 그걸 추천을 안 해준 거죠? 딱 하나밖에 안 남았었단 말이야. 진짜요? 야, 오해하지 마. 넌 그냥 딱 세이 젖스플레이를 좋아할 관상이라고. 알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 신경 쓰지 마. 일단 한 입 먹어봐, 얼른. 맛있지? 어때? 맛있지? 엄청 맛있어요. 헤헤, 이거 봐. 마리나가 커피를 홀짝인다. 커피 땡기는군요. 참 좋은 선배 같다. 처음엔 날 놀리거나 장난치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인생에 널 놀리지 않는 존재는 이라밖에 없었잖아. 다짜고짜 계단 밑으로 날 끌고 갔을 땐 학교 밖에서 따로 할 얘기가 있는 줄 알았다. 미쳤어? 바깥 얼어준다고. 어디 따뜻한 데로 하자. 마리나는 그렇게 말했다. 주변을 쓱 둘러본다. 확실히 따뜻하고 아늑하긴 하다. 손님은 대부분 우리 또래 학생들이다. 어른들은 다들 일할 시간이니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창문 바로 뒤 사람들과 뚝 떨어진 제일 구석진 자리를 잡았다. 다시 내 찻잔으로 시선을 돌린다. 일하라면 여기서 뭘 시켰을까? 맞다. 마리나. 나 어제 일하 만난 거 알고 있죠? 우리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마리나는 입안에 음식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럼 이라가 말해줬어.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아는 한 이라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나야. 네가 이라를 만난 게 정확히 어제 몇 시쯤이었지? 잘 모르겠어요. 저녁 8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얼추 맞네. 그 애가 우리 집 인터폰을 누른 게 8시 반이었거든. 언니 집에 왔었다고요? 응. 나보고 잠깐 나오라고 하더니 목소리가 엄청 괴로워 보였어.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싫다더라. 아니, 그냥 제발 내려와줘.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불이 나게 뛰어내려갔지. 그런데 애가 사시나보다 떨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은 맹세코 처음 봤어.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은. 맞아요. 이라가 그게 내가 봤을 때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마유아는 뭐지? 그치? 어떻게든 진정시켜보려고 했는데 계속 하느끼기만 하더라고. 다 이제 못하겠어. 네 말이 맞았어.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내 생각에 모르겠어. 더는 버틸 수가 없어.
가기 싫어.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아무 데도 안 가도 돼. 이라, 넌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아니, 나도 알아. 이제 시간이 없어. 이걸로 끝이야. 다 끝났어, 마리나. 그런 소리 마.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 너 아직, 아니, 나 못해. 아무도 못해. 나 이제 글조차 쓸 수가 없어.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고. 이라. 그 자리에 서서 엉엉 우는 이라를 꽉 안아줬어. 난 계속 똑같은 말로 달래고 이라도 그냥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했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러다 이라가 이러는 거야. 걔가 날 봤어.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어? 그 재수없는 괴짜년. 아샤야. 내가 이러고 있는 걸 봐버렸어. 날 봤다고. 괴짜년이라고. 이라가 한 말이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마리나가 웃음을 터뜨린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라 성격 알잖아. 그 말을 하고 나선 좀 진정된 것 같았어. 저기 진짜 안 올라갈래? 몸 안 좋으면 우리 집에서 자고 와도 돼. 됐어. 괜찮아. 나 갈게. 잠깐! 야, 이 상태로 그냥 간다고? 갈게. 장난해? 그러고는 쌩 가버리더라. 안 말렸어요? 어? 아니, 내가 무슨 수로? 억지로 붙잡아도. 야, 그건 너한테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거든? 너도 이라 팔 꺾어서 바닥에 눕혀놓진 않았잖아. 안 그래? 그렇죠. 나도 그냥 멀어지는 걸 지켜보기만 했으니까. 하지만 마리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이 진짜 친한 친구였던 거 맞나 보다. 아까 뭐라고 했더라? 이라가 그런 모습 보인 게 꽤 오랜만이라고? 그렇다면 전에도 비슷한 상태였던 적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제로 쫓겨나게 생겨서 그런 걸까? 그래서 왜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 이란의 가족에 대해 얼마나 알아? 솔직히 잘 모른다. 그냥 문제가 좀 있다는 것만 알아요. 이라 행동 때문에. 이번 분기 때 끝나면 퇴학당하고 어디로 쫓겨날 거라는 소리도 있고요. 그 정도가 다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이라 부모님이 그동안 욕을 엄청 먹었거든. 네. 하지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소리야? 아무리 비난을 받는다 해도 이라를 쫓아내는 건 마치 이라를 포기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예? 우리 동네 학교가 여기 하나뿐이야. 이라가 퇴학당하면 어디서든 공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 근데 그거 허가받으려면 장애 판정이 있어야 할걸? 그리고 누가 가르쳐? 아버지는 연구소 다니시고 어머니는 간호사인데 그럴 시간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잠깐, 이라 어머니는 분명. 나도 이런 상황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하다. 지난번에 이라한테 듣기로는 이라가 연구소에 있었을 때 이라한테 듣기로는 엄마가 도시락을 두고 가서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연구소에 있다고요? 나도 이런 상황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부모님 심정도 이해는 가. 나는 의미 없이 포크로 찌르고 있던 케이크를 내려다 보았다. 말이나 말해봤다. 내가 너무 섣불리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었다.
이라의 출석률이 엉망이란 이유로 온 가족이 이사라도 가길 바랬던 걸까? 아니면 부모님 학교위원회에 모르비라도 꿀꿀 밀면서 퇴학만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길 바란 걸까? 너무 유치한 생각이다.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라한테 남동생 있는 거 알아? 에? 남동생? 전혀 몰랐어요. 있어. 이름은 톨릭이야. 웃기는 꼬맹이지. 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지. 있잖아. 이라 부모님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톨릭이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른들은 남한테 상처 줄 때 교묘하게 숨기려고 하잖아? 애들은 안 그래. 유치원 다닐 때까진 그나마 나아. 물론 엄마가 놀지 말라고 했다면 피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직 어려서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진 못하거든? 기분은 더럽겠지만 세상이 무너질 일은 아니야. 하지만 걔 내년에 학교 들어가. 누나가 퇴학당한 직후에 말이야. 참 빌어먹을 유산을 물려받고 입학하는 셈이지. 세상에 부담감 장난 아니겠지? 적어도 아무도 걔한테 큰 기대를 안 하겠지만 그런 말 말아요. 미안, 농담 지나쳤다. 내 말은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건 불 보듯이 뻔하단 얘기야. 안 봐도 뻔하죠. 그치?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봐. 어? 이라는 원래 화를 잘 내잖아. 너도 직접 봤지? 거기에 히스테리까지 부렸다고 생각해봐. 엉엉 울고 패닉에 빠져서 이상한 짓 하고 다녔다고. 소문이 참 예쁘게도 나겠다. 그건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난 이라가 한 행동을 히스테리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포장할지는 뻔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선생님이나 경찰한테 한마디라도 하면 다음날 온 동네 사람이 순식간에 다 알게 될걸? 그래서 내 생각엔 이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아샤. 하지만 그래도 단서가 될지 또 모르잖아요. 무슨 단서? 그게 증언을 해야 한다면 그건 나야. 내가 마지막으로 봤으니까. 안 그래? 아, 맞다. 그 말이 맞아요. 뭐 경찰한테 그 시간쯤 우리 집 창문으로 일화를 봤다고 말해뒀어. 물론 내가 내려가서 얘기했다는 부분은 쏙 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될진 모르겠다. 나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 집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했어. 근데 내가 집까지 미행한 건 아니니까. 별로 쓸모있는 정보는 아니지. 적어도 이라가 도시를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건 알겠네요. 에이, 그건 검문서 기록만 뒤져도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진짜 난감하게 됐다. 처음부터 신고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다가 내 의심을 하나하나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트롤리, 이 일이 정말 이라의 남동생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그치, 확실히 그렇지. 딱 입학했는데 누나가 그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고 하지. 거기에다가 퇴학당했다고 하지. 엄마 아빠는 이걸 어떻게 해서는 피하고 싶으니까 일단 누나가 전학을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약간 바꿔놓고 싶은 거겠죠. 이게 물론 이라한테 좋은 일은 아니야. 어른으로서 그런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책임감 없는 짓이기도 하고. 근데 동생은 어리니까 일단 지키긴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이 그거였던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걸까? 그거 너무 싫다. 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다. 말이 나라면 분명 답을 알고 있을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 하나. 오, 참. 선배 이라랑 꽤 친한 거 같던데 혹시 이거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친한 친구라니 과찬이네. 아니 뭐 친하긴 하지. 이라한테 말하지 마. 걔 두드러기 날걸. 오, 세상에. 진짜요? 응.
내 농담이 신경을 긁는다나 뭐라나 믿어져? 네, 믿겨지긴 해요. 헐, 너무해. 미안해요. 뭐 구박받는 건 익숙하니까. 잠깐, 좋은 생각 났어. 지붕이 올라서 이로치카랑 마리노치카는 영원한 벨프다 같은 헛소리를 꾀꾀 외치는 거야. 그럼 걔가 우리 목 조르려고 당장 달려올걸? 진짜 똑똑한 생각이에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옐로님. 영아, 좋은 저녁입니다. 그치?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엔 지붕이 미끄러울 텐데요? 김세계. 그럼 네 몸에 밧줄을 묶자. 왜 저예요? 네가 더 가벼워 보이잖아. 그게 다? 걱정 마. 내가 꽉 잡고 있을 테니까. 나 코어 힘 장난 아니거든? 그럼 소리 지르는 것도 제가 하는 건가요? 정답? 안 돼요. 저 그런 거 진짜 못해요. 걱정 마. 내가 밧줄 놓친 척만 해도 네 입에서 비명이 절로 튀어나올 테니까. 안 돼요! 누군가와 이렇게 수다를 떨어본 게 얼마만일까?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마리나라.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편한 기색이 전혀 단 한순간도 없다. 정말이지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마음 편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다. 대화라는 게 원래 이렇게 쉬운 거였나? 마치 반칙 쓰는 기분이다. 특히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더더욱. 불과 어제 우리는 이라가 불안에 떨며 펑펑 우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오늘 이라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원래대로라면 끔찍하게 두려워야 마땅하다. 하지만 웬일인지 우리 둘 다 이라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모든 게 다 잘 풀릴 수밖에 없다는 듯이. 반드시 그래야 하니까. 진짜 짜증나게. 망했다. 하필 지금? 드디어 너도 출입 허가를 받았나 보지, 슈비나? 여기 물도 다 됐네. 안녕, 바딕. 마리나. 둘이 안 사이야? 벌써 대체 풍부하셨군. 뭐 탓할 생각은 없어. 근데 널리고 널린 애들 중에 하필 슈비나 아니야? 바딕이 나를 쳐다본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 친구들까지 다 할 일 감시하고 다니셔. 영광이네. 아샤, 얘 나한테 반했나봐. 그래, 꿈속에서나 그러시겠지. 네 옆엔 항상 저런 부류만 꼬이는 게 웃겨서 그런다. 저런 부류? 마리나가 위협적으로 커피잔을 들어올린다. 바지에 커피 좀 쏟아줄까? 오, 무서워라. 유일한 아지트에서 출입금지 당하고 싶어? 그럴 일 없어. 그냥 유쾌한 사고로 끝날 테니까. 네 조준 실력으로? 사돈 낱말하시네. 아샤, 야 11살 때까지 변기에 오줌도 제대로 못 맞췄어. 매트리스에는 아주 잘 맞췄지? 닥쳐 그거! 가리는 자기 친구들 듣지 못했는지 황급히 눈치를 살핀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우리를 다시 쳐다본다. 내가 왜 너랑 입씨름을 하고 있냐? 내 말이. 걔 네 배표 아니었냐? 참나 왜 다들 그 소리야. 뭐? 아님 말고. 걔 없어도 아주 신나 보이시길래 깔깔대고 웃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너도 장난쳤잖아. 교실에서 이라가 실종됐다고 했을 때 너 웃었잖아. 야, 걔가 내 친구냐? 그 미친년이 나한테 덤볐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진짜 실종됐다고 생각 안 해? 진짜 실종됐다고 생각 안 해? 알게 뭐야. 너희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 너 진짜 피곤하다. 걱정 마. 나도 마찬가지니까. 뭐 어쨌든 난 그냥 여기 있는 게 진짜 슈비나인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야. 순간 헛것을 본 줄 알았거든. 그래서 뭐 이제 바깥 출입도 허락받았냐? 너한테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겠네. 재밌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진 재밌었지? 첫째, 너한테 말 안 했어. 둘째, 농담 좀 받아쳐라. 됐어. 애들이 기다린다. 그럼 이만 숙녀분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어머 고마워라.
가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 친구들 무리로 어슬렁어슬렁 돌아갔다. 대체 방금 건 뭐야? 여기서 걔랑 마주친 게 놀랄 일은 아니다. 다른 애들도 카페를 자주 오니까. 그렇다 해도 머리 위로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기분이다. 참나 어이없지 않아? 네, 전혀 예상 못했어요. 아니 진짜로 남자가 뭐 저렇게 쪼잔해?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진짜 한심해. 마레나가 카페 반대편에 있는 남학생 테이블 쏘아본다. 아는 사이예요? 어, 어릴 때 같이 놀았거든. 오, 재미없는 얘기야. 어릴 땐 꽤 친했어. 그러다 난 정상인으로 자랐고 제스에게로 자란 거지. 그래서 말 안 섞게 된 거고. 끝. 그런 일 흔하긴 하죠. 그치? 뭐 딱히 슬프거나 하진 않아. 그냥 잘 가라 나가는 길에 문에나 부딪히지 마라 뭐 이런 느낌? 그건 그렇고 우리도 슬슬 나갈까? 저 찌질이들이 물 흐리는 곳에 앉아있어봤자 별로 재미도 없잖아. 네, 가요. 그래서 침대 오줌 싼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밖으로 나오자마자 매서운 추위가 코끝을 찌른다. 하늘은 1시간 전 우리가 들어갈 때처럼 여전히 어둡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짙은 보랏빛이다. 마리나가 콧김을 내뿜으며 툴툴해진 목소리를 끌어올린다. 진짜 카페테리아 같은 데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네? 술집이 있긴 한데. 술집이라. 우리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 나보고 나이보다 성숙해 보인다는 사람 많거든? 진심으로 고민하는 건가? 그리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어디 앉아있고 싶으면 거기로 가도 돼요. 도서관. 말을 꺼내자마자 내 제안이 얼마나 구린지 깨달았다. 나를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치, 도서관에선 떠들면 안 돼. 도서관? 거긴 생각도 못했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땐 꽤 괜찮아요. 잠깐 평화를 누리고 싶을 때 말이에요. 와우, 평화라. 평화와 고요함 중요하지. 자아 정찰, 명상, 사색, 부처님처럼 말이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부처님? 좋은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고마워. 천만에요? 그래도 오늘은 이만 집에 가봐야겠어. 아, 어,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다행이고. 너랑 얘기해서 좋았어, 아샤. 바디 기름 미안해. 아니 신경 쓰지 마요. 선배 잘못도 아니잖아요. 뭐 걔가 멋대로 다가온 거고. 아니 내가 얘를 더 키운 감이 있잖아. 걔 진짜 사람 빡치게 하는 재주가 있다니까. 그건 인정해요. 이라랑 나랑 통하는 구석이 있었네. 걔가 진짜 의자를 집어 던졌어? 네. 던졌어요. 있잖아. 네? 이라는 분명 무사할 거야. 정말요? 응. 바보같이 들리겠지만 난 걔를 믿거든.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애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라는 진짜 강하니까요. 내 말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애가 아니지, 그치? 네, 그래. 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나중에 봐, 아스카. 네, 잘 가요. 또 봐요. 마리나는 벙어리 장갑을 낀 손을 힘차게 흔들고는 길을 따라 달려갔다. 요새는 벙어리 장갑이란 말 안 씁니다. 손모아 장갑이란 말을 써요. 나도 마주 손을 흔들어주고 내 갈 길 향해 돌아섰다. 떠나기 전 카페를 한 번 더 힐끗 쳐다보았다. 가렌의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테이블이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앉았던 자리는 어라? 전엔 미처 몰랐는데 밖에서 보면 우리가 앉았던 자리는 반쯤 가려져 있다. 각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마리나의 뒷모습만 보일 것이다. 만약 마리나가 평소에도 저 자리에 앉는다면 이라도 이 카페에 앉아있었을지 모른다. 간인이 했던 말도 앞뒤가 맞는다. 대체품이라. 마리나가 억지로 끌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들어올 때만 왔을 게 뻔하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저 자리에 앉았겠지.
일부러 그런 걸까? 나중에 마리나에게 물어봐야겠다. 이라가 어떤 디저트를 좋아했는지도, 커피와 홍차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했는지도. 관장님은 카페인이면 그냥 다 먹어요. 이라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잊어버렸다! 아, 완전 까먹고 있었어. 카린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머릿속에서 하얗게 날아가 버렸다! 이라가 만난다던 남자에 대해서 마리나에게 물어보려고 했대. 이라가 그러려고는 안 보이지만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이라를 제대로 알고 있긴 했던 건지 이젠 자신조차 없다. 우리 가족은 아침 식사 때 대화가 별로 없는 편이지만 오늘 아침엔 부모님께 실종 소식을 들으셨는지 여쭤보았다. 아빠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다. 아, 브라체프스킨의 딸내미 말이니? 그래, 공문 내려왔더라. 이란의 아빠를 아세요? 어제 혹시 보셨어요? 아니,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 어젠 출근도 안 한 것 같고. 그렇구나. 이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찾겠지. 이 좁은 동네에서 어딜 가겠니? 그건 그렇지만요. 그래도 실종 소식이 퍼진 뒤로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이제 고작 하루 지났어. 검문소를 빠져나갔다면 경찰이 진작에 알았을 거다. 그렇겠죠? 그냥 아무도 이라를 안 찾는 것 같아서요. 찾고 있어. 내 동료들도 몇 명이나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걸. 정말요? 아무 소득도 없었지만 말이다. 그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 꼴이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반항심에 가출한 걸 왜 우리한테 킹문지 뭐.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카이언 것. 그 말에 나는 조금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어른이든 아이든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게 분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는 모양이다. 경찰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구나. 다행이다. 뭐 새로운 소식 없냐? 나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나도. 아, 존나 지루하네. 옆자리 남자애들은 내 숙제를 베끼고 있다. 모든 것이 벌써 평소대로 돌아왔다. 늘 똑같은 대화, 늘 똑같은 비아냥. 야, 그래도 우리 슈비나는 새 친구라도 사귀었잖아. 어? 맞아. 그거 대체 뭐냐? 도서관에서 쫓겨나기라도 했어? 내가 카페 가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 오, 말 내꼬도 할 줄 아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네가 그 음침한 동굴 밖으로 기어나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뭐 우린 네가 아주 자랑스러워서 그러지.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도 하고 말이야. 이참에 우리랑도 같이 놀러 갈래? 어? 야, 너 뭐하냐? 왜? 재밌을 수도 있잖아. 아니, 절대 재미없을걸? 슈빈아, 제 말 듣지 마. 그래서 어때? 난 왜 이래? 네 소중한 이루치카가 증발해버려서 엄청 슬플 거 아니야. 힘 좀 내야지. 얜 괜찮으니까 그만 좀 괴롭혀라. 다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가면 되잖아. 어? 어때? 끌지? 그건 난 별로. 야, 얘 그냥 너 놀리는 거야. 바디님 이제 그만해. 새끼야, 젖히지 마. 방금 넘어올 뻔했단 말이야. 너 진짜 나쁜 새끼다. 넘어져 할 생각 없었어. 난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겠지. 이래가 곧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전학이라도 가버리면 매일 이런 취급이나 받으면서 지내야 할 거다. 쟤들은 전학을 오는 게 지겹지도 않나? 맨날 똑같은 장난뿐이다. 하지만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아.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지. 더 나빠진다고? 그게 어떤 상황일지 상상해본다. 이라는 내가 괴롭힘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 정도 아니잖아. 도대체 러시아는 어떤 동네길래 이게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 허수아비를 봐서 다들 그거 영화잖아. 애기야. 영화 허수아비를 봐서 다들 알 거다. 진짜 괴롭힘이 어떤 건지 말이다. 아무도 날 때리거나 옷을 치지 않는다. 그런 것만 괴롭힘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집 나쁜 농담 몇 마디 듣는 게 전부다. 그것도 괴롭힘이에요? 오히려 내 얼굴 가죽이 더 두꺼워져야 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게 괴롭힘이야! 이런 말은 남자애들이 더 잔인해질 거란 뜻이었겠지만 정말 그럴까? 남자애들은 원래 자기들끼리도 맨날 헐뜯고 놀지 않나? 어휴, 서로 욕하고 놀리면서도 낄낄대지 마. 그게 걔네들이 우정을 담아지는 방식일 뿐이다. 야, 잘 들어? 걔네들끼리 그러는 건 떡밥이고, 나한테 그러는 건 UFC. 아이고, 순진한 아가씨야. 그러니까, 걔들이 작정하고 날 괴롭히려 든다고 단정짓는 건 불공평하다. 애초에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더 잔인하게 굴 이유가 어딨겠어? 아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다 따져보면 걔들은 나한테 꽤 정중하게 대하는 편이다. 반장하겠다. 나보고 멍청이라고 욕한 적도 없고 멍청이라고 욕을 해줘야 되는 거였니? 몰랐다 내가 정말. 개새끼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몰랐네. 그러니까 장난인 건 알지만 만약에 진짜로 걔들이랑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걔들이 좀 거칠게 해도 나 역시 좀 찌질한 구석이 있으니까. 찌질하다는 게 놀림도 갖다도 되고 그런 이유가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무슨 헛소리야. 까먹었어? 뭘 저번에 혼자 있을 때 걔들한테 붙잡혔던 거 잊었어? 그거 그냥 장난이었어. 그때는 아니 내 잘못이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거야. 나 항상 그러잖아. 넌 또 예민하게 굴걸?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야. 하지만 그때 가리는 없었어. 지금은 안 그럴 거야. 그때랑은 다를 거라고. 그래, 맞아. 가린이 끼면 훨씬 더 끔찍해지겠지. 미안해. 네 말이 맞아. 알았어. 아샤! 마리나. 묘사는 안 됐지만 쟤네가 쓰레기는 맞네. 뭔 일 나면은 나는 너네를 죽이는 선택지를 고를게 얘들아. 안녕하세요. 마리나가 복도를 가로질러 내게 달려왔다. 그 순간 기분이 좀 나아졌다. 야호! 어제 무사히 들어갔어? 보면 모르나? 덕분에요. 선배는요? 나 죽을 뻔했잖아. 에? 아니 들어봐. 우리 집 가는 길에 사방치기 그려진 데가 있거든? 거기서 미끄러졌단다. 말이 돼? 모래도 안 뿌려놨더라고. 완전 중계라니까. 사람 잡을 용기. 용서할 수 없었겠네요. 내 말이 오빠한테 민원 좀 넣으라고 했더니 퀴등으로 단다는 거 있지? 어이없지 않아? 그건 너무 무심했어요. 동생이 반신불수가 될 뻔했는데 신경도 안 쓴다니까. 어떡해요? 그렇게 심하게 다쳤어요? 엉덩이 아파.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1, 2분 정도 그렇게 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마리나 같은 친구가 좀 가벼워 보일 순 있어도 저런 친구 곁에 있으면은 되게 즐겁긴 해요. 저렇게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굉장히 귀중하긴 해.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 정말 즐겁지만 아무도 대답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질문은 서로 필사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마리나가 있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그걸 망치는 게 당연히 내 몫이겠지? 그런데 이라한테서 뭐 연락 온 거 없어요? 마리나가 강아지였다면 귀가 축 처졌을 것이다. 없어. 너는? 저도 우린 서로 연락처도 몰랐거든요.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어. 내 번호를 알았어도 나한테 전화하진 않았을 거다. 이라가 의지하던 사람은 마리나였으니까.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면 그건 무조건 마리나였을 거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네. 잘못 눌렀는데. 마리나 아니면, 아,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오, 뭔데? 난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별로 내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 꺼내기엔 적당한 장소가 아닌 것 같다. 마리나도 내 마음을 눈치챈 듯 했다. 야, 방과후 얘기하는 거 어때? 너 딱히 약속 없지? 네, 시간 많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나이스! 나 5교시까지 있으니까 끝나고 바로 만나. 아, 알았어요. 이따 봐! 나 친구 따라 다 가봐야겠다. 이따 봐요. 마리나는 복도 반대편에 있는 여자애들 무리로 돌아갔다. 마리나 인기가 꽤 많구나. 저런 타입이 인기가 없긴 힘들지. 뭐 당연한 건가? 성격이 저렇게 활달하니까. 누구하고든 잘 어울릴 타입이다. 난 그저 저런 여자애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현실감이 없다. 마치 어떤 암묵적인 규칙을 깨버린 것 같다. 우주가 내게 또 한 번 반칙을 허락해준 것처럼. 학교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아침에 짧게 대화를 나눈 뒤로 남자애들은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다. 다행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실 전체가 소문을 들썩이는 것 같았는데 다들 벌써 흥미를 잃은 모양이다. 더 떠들을 게 뭐가 있겠는가?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 사라지면 원래 다들 이러는 거지. 만약 이라가 날 위해서 나서주지 않았으면 나도 똑같이 무관심했을 거다. 러시아어 수업은 지루하게 이루어졌다. 저번에 칠판 앞으로 불려나갔으니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겠지. 내 생각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시선도 함께 방황했다. 아! 창문. 유리창에 얇은 성의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늦었네. 습도가 안 맞았던 걸까? 만화에선 항상 소용돌이 모양으로 그리던데. 왜 그럴까? 내가 보게 내가 보는 성에는 전혀 다르게 생겼다. 오히려 뾰족한 소나무 잎의 탁본이나 프레탈 구조로 산산조각난 투명한 표면에 가깝다. 깜짝이야.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팽창하고 겹쳐지며 만들어낸 미로. 초점을 맞췄다 흐리게 만들기를 강요하며 만화공처럼 시선을 빨아들인다. 성예가 소용돌이 모양이라고? 그건 나도 못 본 것 같은데? 러시아 만화는 그런가 보지? 그것을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마침내 꿰뚫어보게 만든다. 하얀 가시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패턴 속으로 바늘 위에 바늘 그 위에 바늘이 겹겹이 쌓인 장식 속으로 부서지지 않은 채 산산조각난 유리 실은 끝이 없는 날카로움. 예전에도 이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래, 그때랑 똑같아. 톱니 같은 선들이 로 패턴이 형체를 드러낸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나를 안으로 이끈다. 그때 나는 무언가를 거의 이해할 뻔했다.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을 뻔했다. 그땐 내 상태가 온전치 못했지만 어쩌면 지금은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걸지도 모른다. 어쩌면 때가 온 걸지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야를 한껏 곤두세우면 아, 아,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너무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서 머리와 피부와 눈이 따끔거리기 시작한다. 형태가 있나? 모양이 있나? 기호가 있나? 숫자가 있나? 아니, 아직 부족해. 내가 조금만 더... 너무 과해. 너무 눈부시고 너무 아름다워. 압도적인 감각의 시야가 흐려진다. 눈물 나만큼 아름답다. 너무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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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과해. 새 한 마리가 창밖을 스쳐 날아갔다. 어? 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들 조용히 공책에 필기를 하고 있다. 방금 그 소리 아무도 못 들었나? 아무도 못 봤나? 내 시선이 성에 낀 창문으로 휙 돌아갔다. 정말 아름답다.
운동장 위로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다. 길쭉한 잿빛구름이 툰드라 위를 평온하게 미끄러져 간다. 나는 정문 옆에 서서 마리나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나랑 똑같이 수업이 끝났을 텐데 왜 아직 안 오지? 몇 분이 지났다.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쳤다. 아니, 불쾌한 기억에 가깝다. 몇 주 전에 그 가짜 편지 장난. 설마 마리나가? 아니, 그럴 리 없어. 마리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계단을 내려왔다. 만나는 장소를 헷갈렸을 수도 있다. 딱히 교문 앞에 보자고 못 박아둔 것도 아니니까. 분명 엇갈린 걸 거다.体育수업이 있어서 뒷문으로 나갔나? 혹시 모르니까 학교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 운동장 주변은 눈이 깊게 쌓여 있어서 걷기가 꽤 번거로웠다. 그래서 누군가 학교 뒤편으로 가는 걸 보면 운동하러 가거나 몰래 담배 피우러 가는 게 뻔했다. 마리나가 담배를 피울 것 같진 않고. 체육관 뒤에서 나지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하! 마리나네 반체육 수업이 막 끝났나 보다. 내일 이럴 줄 알았지. 거기 가면 마리나를 만날 수... 장난치지 마! 족같이 모른 척 좀 그만하라고. 조용히 해, 미친놈아. 말했잖아, 난 모른다고. 미안해. 뭐야? 너 지금 무슨 상황인지 다 알잖아. 안 그래? 내가 까먹은 줄 알아? 계속 헛소리만 짓거리고 있다고. 허공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엄마도 엄청 걱정하시고, 그리고 너도 이 느낌 알잖아. 맞지? 남자의 목소리가 하도 심하게 떨려서 가린이라는 걸 눈치채는데 한참 걸렸다. 잠깐, 가린? 저렇게 불안해한다고? 너도 겪었잖아, 마리나. 바디,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할게.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해. 나도 몰라. 나도 알았으면 좋겠지만 근데 넌 나아졌잖아. 내 말 좀 들어봐. 개소리 집어치워. 나도 눈가는 달려있거든? 네가 예전이랑 다르다는 거 나도 다 안다고. 하지만 너 지금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난 너한테 물어봐야겠어. 제발. 뭐? 망했다.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는데 완전 역극하잖아. 왜 하필 여기저기까지냐고. 아샤? 너 어느새 가린 내 코트 멱살을 틀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 씨앙년이 이제 남의 얘기 엿듣고 다닐 짱 되나 보지? 안 들었어. 얘 놔줘. 인연이 우리 얘기 다 엿듣고 있었잖아. 아니야, 난 놔주라고 했지. 가린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소나기 힘을 살짝 풀었다. 그래, 슈미나. 난 마리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방과 후에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맞아, 우리 약속했어. 근데, 교문 앞에서 만나는 거 아니었나? 선배가 안 오길래, 그래서,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그러다 여기 모퉁이를 도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이런? 괜찮아? 네, 아마도요? 그래서 뭐, 쥐뿔도 못 들었다 이거냐? 그래, 아무것도. 놀고 있네. 너 거짓말 존나 못해, 슈비나. 거짓말 아니야. 진짜 바디. 그쯤 해도. 됐어. 맘대로 해. 가린이 나를 옆으로 내동댕이 치듯 미쳐났다. 마리나가 달려 부축해준 덕에 또다시 꼴사납게 넘어지는 건 면했다. 병신 같은 게. 네 말은 털끝만큼은 안 믿어. 어디 가서 입 한 번 털어봐. 어떻게 되나 보자고. 말 조심해. 얘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 얘 편을 든다고? 왜? 네 얘기까지 싹 다 엿들은 거 알잖아. 도와달라며. 싫어? 가린이 주먹을 꽉 쥐었다. 마리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내 옷에 묻은 눈을 털어주었다. 그럼 방법이 있다는 거네. 나중에 얘기해. 잠깐. 아니지. 그냥 지금 할까? 어차피 얘도 다 들었다며. 안 그래? 이참에 다 까발리지 뭐. 아이, 네가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건 어때? 어때? 자, 어서 해봐. 네가 뭐라도 된 거 같지? 나중에 피날로 흘리게 될 거다 말이나. 그래. 오늘은 네 얼굴 그만 봐도 될 것 같네. 아샤, 가자. 마리나가 내 팔을 낚아채더니 운동장 쪽으로 끌고 왔다.
사람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나? 야! 마리나! 어디로 오면 되는지 알지? 마리나는 뒤돌아보지 않았고 가린이 애써 숨기려던 고통스러운 표정도 보지 못했다. 가린이 나를 노려보았다. 어째서인지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가리나하고 바딕하고 이라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거리로 나왔다. 마리나가 짜증 섞인 신을 내뱉으며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아, 완전 개판이네.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 아스카. 아니, 난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사과해야죠. 아씨, 그냥 무시할 걸 그랬어. 그 자식이 갑자기 다가서 잠깐 물어볼 게 있다고 하잖아. 그랬군요. 응. 그래서 뭐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내 인생 최대 실수였어. 미안해요. 내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아유, 됐어. 그딴 놈 상대해준 내 잘못이지. 그래서 너 진짜 어디까지 들었어? 에?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냥 미끄러졌다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지. 안 잡아먹어. 아니, 진짜예요. 그냥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선배인 줄도 몰랐는걸요. 알았어. 그럼 다행이고. 저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가린 기분 엄청 안 좋아 보이던데. 내 말이. 그 자식 그렇게 빡친 거 오랜만에 본다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렇다면요. 그래도 조심해요. 그건 바릭한테나 해줄 소리지. 그 꼬맹이나 조심하라 그래. 마리나가 자랑스레 자기 알통을 툭툭 쳤다. 나 헬스장 다니거든. 바벨도 들어봤다고. 데드리프트에 10kg. 그 쪼다 자식은 자기가 누굴 건드린 건지도 모르는 거야. 우와, 가린한테 전해줄게요. 마리나의 목소리는 한없이 태평해 들렸다. 데드리프트 10kg면 그렇게까지 무게를 친 것 같진 않은데, 아가. 정말 내 말을 믿은 걸까? 가린 말이 하나라도 맞다면 그건 내가 거짓말할 소질이 없다는 거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 모든 걸 잊어버리는 게 마리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거다. 약간 주인공답지 않은 주인공이죠. 보통 주인공들이 이런 거 다 캐묻고 다니는데. 그러면 내 거짓말 말고 돌고 돌아서 결국 진실이 될 테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겠지? 아무튼 나 배고파 죽겠어. 뭐 좀 먹으러 갈래? 집에서 치카에 또 가도 되고. 집에서 또 치카도 좋긴 한데 제가 용돈이 얼마 안 나와서요. 알지. 잠깐, 설마 어제 나 때문에 지갑 다 털린 거야? 너 돈 없는 줄 몰랐어. 아니, 걱정하지 마요. 같이 가서 좋았는걸요. 어차피 거기서 밥 먹을 핑계를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괜찮다면 이번엔 그냥 매점에서 뭐 좀 사 먹을까요? 당연히 괜찮지. 마침 날씨도 걷기에 딱 좋다고 생각하던 참이야. 정말 그래요. 우리는 거리를 여유롭게 걸으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다. 알고 보니 마리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다른 사람들과 카페에 간다고 했다. 월요일엔 A, 수요일엔 B, C, 금요일엔 D, E, F 뭐 이런 식으로. 말만 들으면 재밌어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아마 키가 빨려서 죽어버릴 거다. 하하, 그렇게 끔찍하진 않아. 진짜 가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니까. 그래도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그런가? 용돈은 넉넉하게 받아서 별로 신경 안 써. 부러운데?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네요. 부모님이 이해심이 넓으시다니 좋겠어요. 그거 비꼬는 말처럼 들린다. 사실 돈 얘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건 모르겠네. 나 오빠랑 살거든. 내가 귀찮게만 안 굴면 오빠는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난 돈만 있으면 오빠를 귀찮게 안 하지. 일종의 계약 같은 거야. 와, 그거 꽤 멋진데요? 그치? 네. 오빠랑 사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게다가 카페에서 맨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맨날 먹는 거 아니야. 너 내가 무슨 설탕 중독자인 줄 아니?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군요. 이게 진짜 장난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야. 매일 거기서 처먹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영화 보러도 자주 가. 문화회관 알지?
너도 생각 있으면 언제 한번 같이 가자. 아, 진심으로요? 당연하지. 사람 많을수록 좋잖아? 이 동네에 언제 새 영화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 다음 주에 미국 영화 들어온다더라. 우리 무조건 보러 가야 돼. 정말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럼 결정된 거다? 마리나 백화점 진입대를 구경하는 내내 그 권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인싸한테 주어 간택당한 아싸. 영화 보러 간다. 같이 영화 보러 간다. 그것도 할리우드 영화를.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너무 행복하다.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다. 아, 참 무섭지.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제안 받았는데. 하지만 그건 남자애들이 장난친 거라 해도 모든 게 역겹게만 느껴졌다. 참 우스운 일이다. 정말 무서워. 아, 진짜 빨리 여기 뜨고 싶다. 매장에서요? 이 도시에서 말이야, 바보야. 아, 정말요? 왜? 넌 안 그래? 글쎄요, 전 여기가 좋은데요? 꽤 예쁜 곳이라 생각해요. 그건 반박 불가네. 그냥 좀 더 놀거리 있으면 좋겠어. 도시 확장 계획이 있다는 건 아는데 봄에 막 싸움을고 새 건물 올린다더라. 새 종합운동장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몇 년이나 걸리잖아. 난 지금 당장 심심하다고. 아, 전 막사 허문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진짜? 너 진짜 세상 물 좀 모르고 사는구나. 그런 거 같네요. 뭐 이제 알았으면 됐지. 요점은 여기 진짜 할 게 쥐뿔도 없다는 거야. 빨리 학교 취업하고 싶어 죽겠어. 아,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다. 어디로 진학할지 벌써 정했어요? 전혀. 아, 인생이 이끄는 대로 가보려고. 난 재능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니까 그중 뭐가 내 천직이 될 줄 누가 알겠어? 와, 정말요? 대단해요. 난 딱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나도 잘하는 거 없어. 뭐 다 마음먹기 나름이지. 마리나가 부럽군요. 맘만 먹으면 어딜 가든 떼돈을 벌 수 있을걸? 수학만 아니면 생물도 빼고 영어도 화학도 물리도 러시아어도 역사도 문학도 빼고. 잠깐만. 그래서 너 어쩔 건데? 뭐 계획이라도 있어? 아, 그게 전 글 쓰는 거 말고 잘하는 게 없어서 아마 문과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오, 난 네가 전교 1등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전혀요. 숙제는 꾸벅꾸벅 하지만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질문이라도 하시면 머릿속에 하얗게 변하고 그러거든요. 시험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헤, 그거 의외네. 엄청 똑똑해 보이는데? 고마워요? 천만에. 결국 우리는 둘 다 과일 주스와 소시지 롤을 샀다. 한동안 큰 길 따라 걸으며 마리나의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나는 별로 맞장구를 치지 못했지만 적어도 마리나는 나를 웃기는 걸 즐기는 듯 했다. 아마 난 꽤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지? 어쩌면 너무 사소한 일에 쉽게 감동해버리는 걸지도 모른다. 난 마리나의 미소를 들여다보았다. 사랑스러운 미소다. 그 이면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마리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렇게 좋은 사람들은 속을 알기가 어렵다. 어쩌면 속으로는 나를 한심하게 여기면서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 어쩌면 특유의 선량함으로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그 감정이 너무 무거워져서 견딜 수 없게 된 날, 내 이상한 행동들이나 자기 옆에 서기엔 너무 볼품없는 내 모습에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릴지 모른다. 그날은 매분 매초 가까워지고 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마리나는 전혀 놓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그날이 올 거란 걸 아니까 준비하면 된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마리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음껏 즐길 거다. 이 작은 평온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다. 나는 안다. 12월 말까지는 여기 있었어야 할 이라가 떠나버렸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났던 바로 그 이라가. 이라를 내게 보내기 위해서 세상은 아마 엄청난 수고를 들였을 거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갑작스럽게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가린은 카페에서 나를 대체품이라고 불렀다. 가린이 시선에서 어쩌면
마리나의 시선에서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마리나야말로 이라가 내게 의미했던 모든 것의 대체품이다. 나의 희망, 나의 방패, 나의 행복. 이라가 사라지자마자 마리나가 나타난 건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다. 사실 너무 모든 게 완벽해서 왜 진작에 눈치채지 못했는지 놀라울 정도로. 당연하지.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모든 게 원래 돌아가라 할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마리나의 잘못이 아니다. 우주의 잘못도 아니다. 그렇다면 용의자는 단 한 명뿐. 나. 내 머릿속 어딘가가 연결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마리나 같은 사람이 굳이 나한테 말을 걸어준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그게 단지 이라가 실종됐기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흠뻑 빠져들지도 못한다. 마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마치 여전히 내 머릿속은 온통 이라 생각뿐이다. 이라를 마지막으로 본 지 고작 이틀밖에 안 지났다. 이틀은 호들갑 떨만한 시간이 아니다. 물론 이라가 오는 걸 보기만 했지만 괜찮을 거다. 그렇지? 이라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니까. 게다가 이라는 정말 강하니까 괜찮을 거다. 당연히 괜찮겠지. 다들 이라의 실종에 너무 무관심해서 정 떨어지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내가 늘 그렇듯 또 징징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해롭다. 우주가 이라 같은 애한테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뒀다고 믿는다면 그건 세상이 정의를 의심하는 꼴이 되니까. 그 주인공은 너무 세상의 정의를 믿는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그뿐만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특권을 거부한 짓이기도 하다. 적절한 비유를 찾고 싶지만 어떤 은유도 턱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진다. 어쩌면 난 인형을 선물 받고서 잃어버린 뒤 새로 받은 인형이 이전 것과 똑같지 않다고 입을 삐죽거리는 어린애와 달바. 아니 이것 봐, 또 이러잖아. 이 멋진 사람들을 장난감 따위 비유하고 있다. 나 진짜 왜 이러지?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설명하려는 순간조차 가장 비열한 방식을 택하고 만다. 얘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나한테 영혼이라는 게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 괜찮아? 마리나는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공기에 양손을 떼면서 내 대답을 기다리듯 빨리 쳐다보았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연구소 뒷면에 있는 따뜻한 홍풍구 앞까지 와 있었다. 배출구 주변은 눈이 녹아 얼룩덜룩하게 검은 흙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그 위에 몇 달은 묵은 듯한 담배꽁초들이 다정하게도 뿌려져 있었다. 왜요? 너 좀 우울해 보여서. 내 수다 같이 오면 그냥 말해도 돼. 내가 한번 입 터지면 좀 주체를 못하거든. 아니에요. 진짜 잘 듣고 있었어요. 그래. 넌 너무 착해서 입 다물라는 소리도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안 그래요. 선배 얘기 듣는 거 좋아요. 진짜? 네, 진짜예요. 언니 얘기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친구도 엄청 많은데 저랑 같이 있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저한테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에이, 참. 이라가 사라졌는데 나 혼자 퍼즐로 앉아서 케이크나 퍼먹고 있으란 소리야? 내 말은 당장 어제만 해도 우리끼리 진지하게 할 얘기도 있었잖아. 그리고 뭐 가끔은 뻔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변화가 있어야 인생이 재밌는 법이잖아. 안 그래? 아, 맞아요. 제가 계획에 초를 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야, 괜찮다니까 그러네. 나도 너랑 얘기하는 거 좋아. 뭐랄까, 마음이 편해져. 편해진다고요? 응. 애가 실종된 마당에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너랑 얘기 나누다 보면 왠지 좀 덜 무섭게 느껴지거든. 아, 그거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어제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이런 얘기 꺼내면 불안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치?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니까? 이게 대체 무슨 심치치료람? 진짜 좀 이상하긴 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까 뭐 물어보려던 거 아니었어? 아, 맞아요. 요즘 도는 소문이 있는데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쩌면 언니가 알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어? 이라가 혹시 나이 많은 남자랑 만나고 있었어요? 아, 그 얘기. 너도 언젠가 들을 줄 알았다. 그게 처음엔 진짜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라가 그 사람이랑 야반 도주라도 한 건 아닐까 하고요. 근데 언니는 그런 낌새를 전혀 안 보였으니까 그냥 헛소문이겠지 싶어서요. 야반 노주? 왜? 왜? 왜요? 나름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낭만적? 그 아저씨 35이야! 그래도 사랑의 국경은 없잖아요? 나이 차이가 있는 법이야! 토스 올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 위험하니까.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소리를 한 거야? 맞아요. 너 부끄러운 소리 한 거 맞고, 일화를 되게 안 좋게 만드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아이고야, 아가씨야. 아, 뭐 알겠어 뭐. 원래 딴 애들이 이 얘기 꺼내면 그냥 입 꾹 다물고 있거든. 누가 물어보면 야 걔가 그러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거든. 완전 개소리야 하고 넘기는데. 근데 너라면 이해해줄 것 같아. 어? 그거 우리 오빠야. 오. 그 남자, 그 나이 많은 남자 우리 오빠라고. 그럼 이라랑 언니 오빠가 서로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 징그러워. 말이나 헛구역질을 하듯이 혀를 쑥 내밀었다. 으에? 진짜 손 나온다. 그렇게 끔찍해요? 상상만 해도 죽고 싶어. 저런. 근데 그럼 대체 무슨 일인데요? 말해줄 수 있어요? 좋지. 누군가 알아야 한다면 그건 너야지. 아, 정말요? 넌 믿어도 되지? 어디 가서 잎사귀에 나물 대고 그럴 애는 아니잖아. 그치? 당연하죠. 절대 안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암튼 우리 오빠 래브 말인데 연구소에서 일하거든? 그 연구단지 쪽에 있는 실험실 같은 데서 오빠가 일화를 도와주고 있었어. 도와줘요? 뭘요? 스트레스가 원리라고 해두자. 어, 어. 걔가 일종의 신경증 같은 게 있거든. 가끔 머릿속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 레브 오빠 말로는 뇌 화학물질 문제라던데 나도 더 자세히는 몰라. 약간 일종의 분노조절장, 그러니까 간헐적 폭발장애를 앓고 있었나 보죠? 이라가? 가능성이 있긴 해, 묘사를 보면. 그럼 반 애들한테 화냈던 것도 아니 믿기 힘들겠지만 그건 이라가 제일 멀쩡할 때야. 아, 직접 보면 알게 돼. 어떨 때는 어떤 소리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전혀 집중을 못해. 어떨 때는 머릿속이 꼬여서 패닉에 빠지기도 하고. ADHD에 좀 더 가깝군요. 뭐 그런 식이야. 알겠어요. 그럼 언니 생각엔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날도 머리가 꼬여 있었던 걸까요? 응, 100%. 그렇게 심했던 건 진짜 오랜만이었어. 1년 전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여태껏 그 긴 시간 동안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멍청해 느껴진다. 이라가 홀로 겪어냈을 일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이어진다. 불쌍한 이라. 우린 진짜 운이 좋았어. 내 말은 레브 오빠가 안 도와줬으면 걔가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뜻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빠는 이라한테 약을 구해다 줬어. 약? 머릿속을 진정시켜주는 알약 같은 거. 동네 약국에서 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설마 마약? 뭐? 아니 무조건 왜 그런 소리를 해? 미안해요. 내가 오해했나봐요. 참나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거든. 그냥
새로 나온 약이라서 구하기 힘든 것뿐이야. 오, 와. 뭐 어쨌든 이라가 오빠 처방대로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었을 리 없진 아마. 그래도 한동안은 상태가 꽤 괜찮아졌었어. 대단하네요. 오빠가 진짜 멋진 사람인가 봐요. 언니도 그렇고요. 그럴만해. 나 아무 거 별로 없어. 오히려 귀찮게만 굴었을걸. 이라한테도 언니는 분명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해? 네. 뭐 글쎄나 글쎄. 결국 일하는 치료를 거부했으니까. 네? 한 달 전에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 약도 끊고 우리 집에도 발길을 끊었어. 그리고 뭐 어떻게 됐는지는 너도 봤잖아. 아, 하지만 왜?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다면서요. 도움이 됐다고 했잖아요. 마리나는 무거운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더 이상 치료받기 싫다고 마음먹은 거지. 약 부작용이 꽤 끔찍할 수도 있어서 걔를 탓할 수만도 없어. 그래도 우리랑 상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을 안 먹으면 그런 증상들은 더 심해지기만 할 테니까. 왜 진짜 말 안 했어요? 어? 왜 언니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예요? 이라는 지금 위험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너 지금 진심으로 묻는 거야? 이라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 없는 이유. 아까 말했잖아. 걔 어린 동생 입장도 생각해보라고. 이라 입장부터 생각해야죠. 가족 실면이 이라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환장하겠네 아샤.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들어봐. 내가 경찰한테 이라의 병에 대해서 말했다고 치자. 레브 오빠가 도와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쳐. 그럼 어쩔 건데? 뭐가 달라지는데? 그게 이라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라도 해? 범인을 잡아줘? 가출 동기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 그건 인정해. 근데 그래서 뭐? 그래서 뭐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찰도 이라가 단순히 반항신이나 홧김에 아니면 그런 바보 같은 이유로 가출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들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다 같이 필사적으로 이라를 찾으러 할 거잖아요. 아, 좀 도시 합치 전체가 합쳐서 마리나의 쓰디쓴 웃음소리는 찌를 듯이 날카로웠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는다고? 힘을 합친다고? 아샤, 너 진짜 텔레비전이라도 나가봐라. 하하. 들어봐. 아샤, 아센카. 세상은 절대 그렇게 안 돌아가. 경찰이 안 그럴 거란 뜻인가요? 세상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라를 동정할 것 같아? 귀여운 소리 안 해? 사람들이 진짜로 뭐라고 뜯을지 내가 알려줄게. 다들 이렇게 말할걸? 어쩐지 걔 좀 원래 좀 이상하다 싶었어. 맞아, 걔 머리가 완전 돌았었잖아. 그래, 언젠가 이럴 줄 알았어. 정신병자들은 언제 획가닥 할지 모른다니까.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이제 와서 찾아봤자 소용없지. 어디 시궁창이 처박혀서 돼졌을 거 10럽을 건다. 얼어 죽었을 거에 100럽을 건다. 닥쳐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거짓말 아니라고 쌤짱. 진짜 그렇게 될 거란 거 너도 알잖아. 사람들은 그걸 핑계삼아 더 신나게 듣다 말할걸? 이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핑계로 삼을 거라고. 걔 인생, 걔 선택, 걔 실주까지 전부 다. 설령 이라가 진짜 죽었다 해도 다들 걔를 그런 식으로만 기억할 거야. 사고 칠 줄 알았던 미친년으로 남겠지. 그게 네가 바라는 결말이야? 아,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어? 말이나 얼마든지 나한테 화내도 좋아. 나도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넌 모를 거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라의 믿음을 저버린다면 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평생 내 자신을 증오하게 될 거라고. 그럼 나한텐 왜 말한 거예요? 네가 자기를 동경한다고 이라가 말해줬으니까. 그래서 너라면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이라가 자기 비밀을 동네방네에 떠벌리길 원할 것 같아? 돌아가서 우리한테 고맙다고 할 것 같냐고. 무덤 속에서 축복이라도 내려줄 것 같아? 이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어? 나 참. 아스카. 너
현실을 직시해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잖아. 아니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나는 어느새 얼굴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과 콧물을 닦았다. 이라가 죽은 것처럼 말하지 마요. 마리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리나는 재빨리 코를 훌쩍이며 옷깃을 여몄다. 나도 이라가 죽었다고 믿는 거 아니야. 알잖아. 난 그냥 네가 이해해줬으면 해서 그래. 알겠지? 이라가 입을 다물고 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해가 가. 사람들이 그런 약점을 알게 되면 절대 좋게 끝나는 법이 없거든. 비참해질 뿐이야. 알겠어요. 진짜? 네, 그건 언니 말이 맞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맞다는 건 알겠지. 아니지만 이라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리나, 언니도 무서운 거죠. 그쵸? 어? 언니 가족이 이라 병을 도와줬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레버 오빠를 의심할 테니까. 맞죠? 야, 그건 오빠가 구하기 힘든 약을 구해줬다고 했잖아요. 이라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아니, 하지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말이나 언니는 좀 이기적이군요? 난 그냥 괜찮아요. 선배가 이라를 걱정한다는 건 알아요. 진심으로요. 이라를 아끼니까 도와준 거잖아요. 그쵸? 언니 오빠도 그렇고.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척 하지 마요. 오직 이라를 위해서만 입 다물고 있는 척 하지 말아요. 톨릭을 위해서라거나. 제 말은, 난 그런 척 한 거 아니야. 알아요. 안다고요. 난 그냥 네 말이 하고 싶었어요. 자신을 걱정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예요. 아샤는 너무 세상을 믿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어리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 맞아. 그렇지 뭐. 나도 곤란해지는 거 무서워. 됐지? 그렇게 비꼬듯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말하라며.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잖아. 나 문제 일으키기 싫어. 우리 오빠 곤란해지는 것도 싫고 오빠가 직장 잃는 것도 싫어. 이게 네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아샤? 말이나 제발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아샤 싸우고 싶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어. 먼저 소리 지른 건 너야. 나도 싸우기 싫어, 진짜. 미안해요. 소리 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아샤. 아, 이걸 말을 하기엔 아샤가 너무 평생을 왕따당하듯이 삶을 살아와서 이해를 못하겠구나. 아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제발 용서해줘요. 참나.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해져? 별일도 아닌데. 아, 그럴지도요? 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요. 아, 사과 좀 그만해! 나 완전 나쁜 년됐잖아 미안해요. 그만할게요. 아니, 그만하라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럼 불쌍한 강아지 같은 놈을 보지 말라고. 알았어요. 딴 데 볼게요. 너 진짜. 이거 환장하겠네, 정말. 마리나는 피고 웃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씁쓸하고 지친 미소였지만 어째선지 그걸 보며 슬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녀의 체념한 듯한 표정이 어딘가에서 오히려 희망이 느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못된 애 같긴 하지만 아니야, 너 방금 한 말 보면 진짜 잘못한 거야. 진짜 못된 애가 맞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욱했어. 마리나가 그래도 나름 어린이는 나름 좀 더 나이가 많다고 어른스러운 대처를 하고 있죠. 에? 아니 전혀 안 그랬어요. 막 심하게 군 것도 아니고. 아니 진짜로 나 평소엔 안 이러거든. 그런 식으로 말 안 해. 저
알아요. 그리고 네 말이 맞아. 내가 좀 재수없게 말하긴 했지만 네 말이 맞아. 그럴싸한 핑계에 100가지도 넘게나 될 수 있지. 하지만 결국 다 핑계일 뿐이야. 결국엔 나 혼자 빽빽 같은 척 빠져나가려는 거니까. 진짜 찌질하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일을 위해서 베푼 선의는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제발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내리지 말아요. 아샤, 네가 했던 말을 다시 복귀해볼까? 그게 맞을지도 모르지. 아, 이젠 나도 모르겠다. 결국 다들 자기 살길만 찾는 거잖아. 인간도 결국 짐승일 뿐이니까, 안 그래? 내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요. 아니, 네가 한 말 그 말 맞아. 아니야? 난 언니가 여전히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리나. 아샤가 찌질한 편만 아니었어도 얘가 굉장히 가스라이팅에 재능이 있다고 저는 말을 했을 거예요. 아하. 너 진짜 재밌네, 나샤. 네? 진짜 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널 믿고 싶어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가스라이팅. 뭐랄까, 넌 절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 진짜요? 응. 처음엔 네가 엄청 순진무구한 애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그건 또 있어.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멍청한 걸지도. 하하. 멍청한 건 맞아. 미안.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 넌 마냥 순진한 애가 아니야. 내가 원래 사람 파악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근데 너한테는 뭐 어제 처음 얘기해봐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너 진짜 좋은 애야, 아샤. 내가 평생 노력해도 못 따라갈 만큼. 아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좋은 애라는 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난 자비롭지 않다. 난 다정하지 않다. 솔직하지도 않다. 이 대화를 나눈 데는 난 그저 위선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마리나가 너무 진심으로 말해주고 있어서 그걸 쳐낼 힘이 나한텐 없다. 마치 가짜 러브레터 같다. 방향만 정반대일 뿐. 그녀의 다정한 말들이 진실이 아니다. 이번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마리나는 전혀 모른다는 게 다를 뿐. 그렇다고 해서 그 말들의 가치가 떨어질까? 아니다. 마리나가 일부러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 다정함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지언정 그 마음 자체는 여전히 감사받아 마땅하다. 진짜든 가짜든 감사할 자격은 충분하다. 고마워요. 에헤, 방금 한 말이 칭찬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칭찬인걸. 난 세상을 들여다본다. 모두가 나에게 다정한 세상. 내 눈에 닿는 모든 풍경이 아름다운 세상. 불공평하고 사랑스러운 세상. 그 다정함은 내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규모로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걸 엉뚱하다고 부르는 건 우주 자체에 대한 모욕이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 내가 뭘 안다고? 기껏해야 난 자만심에 빠진 하루 살이에 불과하다. 무엇을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려 들었어도 안 된다. 내게 허락된 유일한 권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당한 일은 그저 고맙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할 거다. 말할 것이다. 내 마음이 전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해. 끝없이 말할 것이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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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걸로 부족하다. 내 생명이 유한하듯이 내 감사도 유한하니까 죽어가는 태양이 지구를 집어삼킬 때까지 살아남는데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내가 영원히 지키지 못할 약속이다.
그러니 철회해야겠다. 사과해야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게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횟수는 언제나 유연하고 부어질 것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감사 자체가 무한해진다면 어떨까? 끝없는 감사의 표현. 그게 가능할까? 말이 되는 소리일까? 펄스가 전자기파를 끊임없이 방출하듯 나도 살아있는 계속해서 감사를 반복할 수 있다. 그래, 바로 그거다. 펄스의 북서의 에너지는 지금 속속을 끝없이 펼쳐나간다. 내 감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내 신호는 지구 1만 킬로미터 대기층 아래를 계속 파묻히고 있다. 너무 미약해서 5,000조 톤이 넘는 공기의 무게의 진을 흩어져 버린다. 뭐 수직으로 쏘아 올린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난 수학을 못해서 정확한 계산은 무리다. 내가 아는 건 오직 내 신호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사실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주 비행사가 돼서 궤도 위에서 메시지를 쏘아보낼 수도 있겠지. 그거라면 확실히 통할 텐데. 내게 우주 비행사가 되찾을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만 빼면 말이다. 차전체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선 신호를 보내는 거다. 하지만 지구 대기권을 뚫을 만큼 강력한 전파를 쏟아내려면 내 능력 밖의 장비가 필요하다. 내가 진짜 우주로 날아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지? 뭐 어떻게 해야 내 방송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지? 아, 그래, 너무 뻔한 거였잖아. 당연하지. 남한테 의지하려 드는 건 딱 내 수준이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외부에서 수단을 찾는 것도 딱 나답다. 정답은 바로 거기 내 코앞에 있었는데 정답은 내 모습 안에 있다. 욕실 거울 속에서 나를 빤 쳐다보고 있다. 나. 모든 건 나에게 달려있다. 나 자신이 바로 파라볼라 안테나다. 내 신의 세계는 내 감사의 깊이가 결정한다. 이건 내 결의의 문제다. 경애의 문제다. 헌신의 문제다. 내 신호가 하늘을 뚫지 못하면 그건 전적으로 내 무능함 탓이다. 내가 책임지고 고쳐야 할 문제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안 된다는 이유는 전부 핑계일 뿐. 그저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훨씬 더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애모의 정이 흘러넘쳐야 한다. 경외심이 흘러넘쳐야 한다. 사랑이 흘러넘쳐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내 목소리는 결코 우주에 닿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죽을 만큼 벅찬 은총에 압도되었을 때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해발 고도로 올라갈 것이다. 높이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궤적이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내 각도를 맞출 것이다. 그러나서 내 생애의 가장 강력한 송신을 쏘기 시작할 것이다. 반경 3,000km 안의 사람들이 모든 심장과 뼈와 근육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고마워와 사랑을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TV 신호와 라디오는 모두를 목통이겠지. 그리고 다음날 전 세계는 공산주의봉에서 뿜어서 나온 전례없는 강력한 무선 신호에 대해서 보도할 것이다. 드디어 미쳤구나. 뭐 엘베르스산이 좀 더 현실적이긴 하겠지만 내 기억이 맞다면 아빠가 대학생 때 거울 등단하셨다. 적어도 서랍 어딘가에 그때 받은 기념 배지가 처박혀 있을 거다.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니, 관두자. 퇴근하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내 방으로 가야겠다. 내일이 주말이니까 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된다. 오늘 숙제 안 해도 되고 저녁 시간은 온전히 내 탓이다. 푹 쉬어야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거다. 내 모든 걸 바쳐 이 세상을 사랑할 거다. 이 경우에는 어떤 정신병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 햇빛 없는 날치고 제법 밝게 세상이 빛나고 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공기만큼은 맑고 부드럽다. 중앙 광장의 동상이 은빛으로 반짝인다. 오늘치 동네 순찰이 이미 마쳤다. 늘 그렇듯 아주 멋진 시간이었다. 볼만한 건 다 봤고 감탄할만한 것은 모조리 감탄했다. 내가 거짓말쟁이였다면 그렇게 말했겠지. 난 남쪽을 발걸음을 옮긴다.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장소를 향해. 길게 늘어선 주택가 끄트머리에 있어서 피해가기도 참 쉬웠다. 자동차 정비소. 사장 아들이 우리 반 애라는 사실만 빼면 정말이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곳이다. 그런데 난 왜 여길 껄끄러워하는 걸까? 굳이 따지자면 온전함 때문이지. 그 사건 이후로 난 여길 마치 전염병이라도 도는 곳인 양 피해 다녔다. 하지만 정비소 잘못은 전혀 없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다. 거기에 내 관민 반응이 더해졌을 뿐. 내 목표를 이루려면 이런 알량한 자존심 따윈 버리고 당당히 마주해야 한다. 그래, 끝까지 해보는 거야. 우주를 향해 내 메시지를 쏘아 올릴 거라고.
물론 그 책을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다. 제대로 된 시도 강도를 뽑아내려면 이 세상 전체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화해내야 한다. 이 작은 동네 구석구석에 깃든 아름다움조차 발견하지 못하면서 우주를 고사하고 이 거대한 행성이 장엄함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는가? 볼코타 다시 5의 다른 구역에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다. 그러니 예전에 장난 한 번 잘못 쳤다고 이 구역만 쏙 빼놓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미안해 정비소야. 내 실수는 내가 확실히 고쳐놓을게. 아, 난 사년간 얼어붙었다 재빨리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다. 방금 저거 길 건너편 걸어가던 거 가린 아니었나? 확인차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았다. 맞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쟁걸음으로 걷고 있다. 미행이라도 당한지 확인하려는데 몇 번이나 뒤를 힐끔거리면다. 가린이 저만 채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신처에서 빠져나왔다. 어제 그날 일 겪고 나서 또 마주치고 싶진 않으니까. 나한테 그렇게까지 험악하게 군 건 처음이었다. 뭐 길거리에 사람도 많은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걸지도 모른다.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길이 끝났다. 저기 정비소가 보인다. 새하얀 빛을 먹은 채 마치 스스로 빛을 내며 나를 안으로 이끄는 것만 같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김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차갑게 식은 빈채들, 건물 옆에 쌓인 나무 상자들, 그리고 콘크리트 판들 뿐. 언덕 너머로 눈만만 끊임없이 사뿐사뿐 흩날리고 있다. 쥐 죽은 듯 고요하다. 창문 너머로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지만 유리에 비친 내 모습만 보일 뿐이다. 결국 고쳐놓긴 했구나. 안에 진짜 아무도 없나? 딱히 들어가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가볍게 쓱 둘러보고 지극히 평범한 곳이란 걸 확인한 다음 미랑을 시도하는 거다. 아주 완벽하고 깔끔한 계획이다. 그런데 오늘은 문을 닫은 모양이다. 분명 일요일에도 영업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에 붙어있는 영업시간이나 확인해봐야겠다. 찾았다. 장기스가 잔뜩 난 금속 팻말. 어디 보자. 월요일 9시에서 20시, 화요일 9시에서 20시, 수요일 9시에서 20시, 목요일 9시에서 20시, 금요일 9시에서 20시, 토요일 10시에서 18시, 토요일 10시에서 18시? 일요일엔 안 하는 건가? 왜 일요일이 없어? 열려있어야 정상인데. 오늘은 일요일이고 이제 막 12시가 지났으니까 나는 문을 똑똑 두드린 오타였어? 손잡이를 당겨보았다. 꼼짝도 안 한다. 어라? 다시 한번 힘껏 당겨보고 이번엔 밀어도 본다. 이상하네. 아직 문 열 시간이 안 됐나?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대체 언제 열겠다는 거지? 우주가 정말 이런 식으로 내 앞길을 막아서는 걸까? 아니야. 지레짐작하지 말자. 정계공들이 점심 먹으러 갔나 보다. 당연히 그거겠지. 영업시간표에 점심시간은 안 적혀있었던 것 같지만 내가 못 보고 지나쳤나? 월요 9시에서 20시, 화 9시에서 20시, 토요 9시 20시,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읽고 있는 게? 점심시간 같은 건 없다. 거봐, 내가 대충 본 게 아니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대체 왜? 무슨 공휴일이라도 되나? 저기요, 일요일이 없어요, 아가씨. 나 원래 그런 날짜 챙기는 건 쟁병이니까. 그래도 휴무 안내 같은 거는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난 금속 팻말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거. 일요일이 없는데? 어라? 또 바뀌었어? 잠깐만. 계속 바뀌어? 아까랑 뭔가 다른, 뭐지? 나는 눈 마구 비비고 연거푸 깜빡했다. 잠이 덜 잤나? 헛것이 다 보이네. 자기 전에 책을 너무 많이 읽은 게 아니었는데? 집중하자.
집중, 집중, 집중. 좋아. 내가 오타라고 본 게 아니었어. 어라?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이게 대체 나 어째서 괜찮아. 알겠어. 이게 뭔지 알아. 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그냥 꿈이다. 전에도 이런 걸 본 적 있다. 아파트 흰공만 앞까지 왔는데 호주관 동 지적걱정 엉망이 지진이 되었다거나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가야 하는데 다이얼이 나선형으로 꼬여버린다거나 학교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다녀도 교실을 찾을 수 없다거나 내가 찾는 반응 번호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단 두 눈을 꽉 감아야 한다.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눈을 뜨면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있을 거다. 창문 너머로 쏟아진 아침 햇살이 벽에 눈부신 사각형을 그려내는 걸 보게 될 거다. 창 밖으로 조그맣게 찢은 하늘을 울려다보고 있지? 그러면 한눈에는 분홍빛과 푸른빛이 섞인 아주 부드러운 색으로 물들어 있을 거다. 눈을 떴다.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알겠다. 그런 거였어. 아, 뭐야. 난 그 용신이었다. 시간 떨어져 주연이를 뒀다. 모든 게 그네들 장난이 아무도 없는데 그 가린이가 오는 길 봤는데 이게 좀 나한테 깜짝 이벤트를 와 장난 한번 기억이면서 이거 뭐 공정들과 채팅 뭐 어떻게 하고 말해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서 너무 궁금해 알리 기자 말려야지 나 뭉쳐서 정말 대단 너 진짜 너 아주 많이 도와줬어 바딤. 오늘 난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추락하길 더 깊은 사랑에 빠지기로 마음먹었거든. 지금 내 안에 사랑이 너무 꽉 차올라서 당장이라도 토할 것만 같아. 너무 고마워서 손가락이 다들 떨리네. 고마워 바딤. 이 은혜는 죽는 날까지 잃지 않을게. 창문은 여전히 내 불을 보여주지 않는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유리에 비친 내 실루엣만 보일 뿐이다. 눈발은 거세지도 약하지도 않다. 애초에 눈발이란 건 없고 그저 눈이 존재할 뿐이니까. 아니, 내가 착각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누가 그랬지? 저건 나다. 유리병 넘어있는 건 나다. 난 안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밖을 내다보고 있다. 창문 안을 들여다보면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알겠다. 뭐가 보여 아샤? 굳게 닫힌 정비소 안에서 넌 뭘 보고 있어? 네가 밖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샤. 똑같은 푸른 하늘, 똑같은 무한함, 똑같이 촌스러운 코트. 방금 뭐였지? 저건 기름 냄새가 난다.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이 턱턱 막힌다. 아, 손톱 밑에 모래알이 낀 것 같다. 손이 시리다. 사방이 어둡다. 나 흑투성인가? 모든 것이 시큼한 먼지로 뒤덮여있다. 마치 허무한 피부에 들러붙어 입안과 뱃속까지 끈적하게 코팅해버린 것 같다. 당장이라도 토악질이 나올 것만 같다. 야, 가져. 네 이빨. 담배. 누가 키스하겠냐, 네가. 그거인데, 어? 해, 장난, 농담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나한테 하는 말인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건가? 저 애들 지금 웃고 있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뭉개져서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를 가로막은 벽이 일초가 다르게 두꺼워지고 있다. 저 애들 향해 소리쳐야 한다. 어쩌면 이번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아니, 소리가 나긴 한 건가? 내 목소리가 저 아이들에게 닿기도 전에 벽에 부딪혀 바스러지는 것만 같다.
벽이라니. 그래, 칠흑 같은 금색 벽이다. 굳게 닫힌 문, 단단히 채워진 자물쇠. 미친 듯이 두드리고 소리쳐봤지만 전부 헛수고였다. 내 몸은 너무나도 무르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하다. 내 윤곽은 너무나도 흐릿하다. 그러니 뚫고 나갈 수 있을 리가 없다. 나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석유와 땀냄새에 찌든 더럽고 먼지투성인 꾀지지 않은 그림자. 그림자가 어째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빗방울이 바다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파편이 전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어쩌면 자신이 그림자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걸지도 모른다. 스스로가 훨씬 더 단단하고 실체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너무 오래 살아왔으니까. 자신의 세계에 주체성 따위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어왔으니까. 참으로 순진에 빠진 작은 그림자였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것이다. 흐릿한 그림자는 벽에 머리를 기는 채 털썩 주저앉는다. 웅얼거리는 소리들이 뒤엉켜 들려오지만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다. 어차피 곧 그림자에겐 그 귀의 소리를 들을 귀주체 사라질 테니까.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곧 그 냄새를 맡을 코조차 사라질 것이다. 바닥은 차갑지만 곧 그 냉기를 느낄 피부조차 사라질 것이다. 고통이 뼛속까지 파고들지만 곧 그 고통을 느낄 감각조차 사라질 것이다. 이 정도면 그의 수심 없는 장사 아닌가? 그림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허무가 거대한 아가리를 쩍 벌린다. 꺼져. 어? 뭐? 내 고개가 번쩍 위로 들렸다. 너무나도 선명한 목소리. 귓가에 대고 직접 속삭인 것처럼 또렷하다. 누구? 나는 획 돌아보였다. 창문. 원래 저기 있었나? 성에 낀 유리창 틈으로 창백한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다. 그 얇은 유리장벽에 까마득하게 멀기만 느껴진다. 하지만 어쩌면 나도 아니 해내야만 해. 나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을 더듬어 나아갔다. 아! 내 손끝에 차갑고 묵직한 무언가가 부딪혔다. 이게 뭐지? 쇳덩이? 공구? 뭐든 상관없다. 꽉 움켜쥘 수만 있다면. 아, 묵직한 무게감이 내 중심을 잡아준다. 와, 이거 진짜 더럽게 무겁네. 아니면 그냥 내 근력을 형편없는 걸지도 모르고. 아니, 그럴 리 없다. 나에겐 분명한 형태가 있다. 내 몸은 확고한 형체를 띠고 있다. 당연히 이래다. 내 손이 이 렌치를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 차가운 묵직한 무게, 거친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니까. 이건 분명히 존재한다. 나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내 팔이 허공으로 치켜올려졌다. 이래놓고 안 깨지면 진짜 쪽팔리겠지. 쪽팔린다고? 아, 그게 뭐야? 가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일 뿐. 아주 단순한 문제다. 그래, 아주 단순한 문제야. 내 팔이 힘차게 허공을 갈랐다. 너 대체 누구? 샤? 어휴, 맨날 이렇게 어두컴컴하니까 벌써 우울해지려 그래. 1년 중 이맘때가 제일 싫어. 그렇게 별로예요? 아예 빛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게 빛이 뭐야? 오후 내내 칙칙한 안개만 껴서 무슨 굴뚝 속에 처박힌 비경우지라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사람이 미치기라도 하당?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는 않을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오히려 꽤 좋다 생각해요. 모든 게 참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왜? 난 그냥 기분만 꼴꼴했쓰던데. 남자애들이 그걸로 날 놀렸다니까. 상상이가? 햇빛을 못 받으면 우울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꽤 흔한 일이라 듣긴 했어요. 슬픈 작은 꽃처럼 시들어가는 내 말이 네 말이 딱 맞아. 나 얼어 죽어가는 가녀리 장미라고.
과합성도 못하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시들어 가고 있어. 어이쿠, 그랬나요? 곧 햇빛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겨울이 끝날 때까진 어림도 없지. 그나저나 어떻게 어제 너랑 한 번도 안 마주쳤는지 몰라? 도서관 같은 데도 못 줄 알았는데. 오, 그냥 외곽 쪽으로 갔었어요. 거기 정말 엄청 고요하거든요. 고요하더라. 네, 지금은 좀 어두워득하긴 하지만 정말 아름답기도 해요. 오, 이맘때쯤 거기를 갈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 산책하기엔 좀 춥잖아, 안 그래? 네, 이해해요. 근데 뭐 내가 놓치겠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 이 계절만의 매력 같은 거 말이야. 에? 야, 나중에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기분 전환도 할 겸. 아, 그거 정말 좋겠네요. 언제든 같이 가요. 아싸! 그럼 나도 끼워줘. 있잖아, 최근에 애들이랑 노는 게 좀 별로였거든. 어. 아, 너랑 노는 거 말고 내 친구들. 몇몇 애들한테 말도 안 되는 통금이 생겼어. 절반을 7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했다니까. 17시? 이게 말이 돼? 아, 와, 갑자기 왜요? 일하가 사라져서 부모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나 봐. 뭐 이해는 가지만 벌써 4일이나 지났네요. 그러게. 너한테도 따로 연락 온 거 없지? 전혀요. 마리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는 하순숨을 내쉬었다. 이번 주말에 어른들이 수색대를 꾸렸어. 너도 들었어? 아니요. 우리 아빠는 집에 계셨거든요. 엄마도요. 그렇구나. 뭐, 우리 오빠는 갔어. 그래서요? 마리나가 고개를 저었다. 예상했던 대로다. 수색대가 뭔가를 찾아냈다면 벌써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을 테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안심이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라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도시를 떠났을 거라고요? 아니, 분명 누구 집에 숨어 있을 거야. 아, 물론 나도 그런 가능성을 떠올려보긴 했다. 하지만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하나같이 너무 끔찍하거나 억지스러웠다. 그 말은 납치라도 당했다는 건가요? 몰라. 자기 발로 숨어 있는 걸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어디일까요? 이라가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떠올라서요. 글쎄, 일단 우리 둘 있잖아. 어? 우리가 걔를 마지막으로 본 두 사람이잖아. 안 그래? 우리 중 한 명이 범인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해? 하지만 저희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걸요. 그리고 이라는 걔는 우리 집에 없어요. 네가 진실을 말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진짜 말이나 이런 장난 싫어요. 하하, 미안. 그냥 수사관 입장에서 말해본 거야. 나한테 똑같이 물어봐도 나 역시 말문이 막힐걸? 내 결백을 유일한 방법은 가택수사일 뿐일 테니까. 나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감이 와. 저 정말요? 응. 직감에 가깝긴 한데 생각하면 할수록. 마리나가 주변을 둘러보다. 근데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소곤거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있잖아. 이따가 내가 따로 전화할까? 오, 저녁에요? 응.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당연하죠. 난 종이 쪼가리를 꺼내 뭉툭한 연필로 번호를 꾹꾹 눌러 적었다. 고마워. 그 전에 약속 좀 있어서 집에 가자마자 전화할게. 다들 초저녁 쪽부터 집에 끌려가는 분위기라 그렇게 늦진 않을 거야. 8시쯤 어때? 좋아요. 어차피 도서관에 갈 거였거든요. 재밌게 놀다 와요. 길 쓰고 놀아봐야지. 나도 유익한 시간 보내. 그럴게요. 고마워요. 마리나가 뛰어갔다. 휴, 이제 저녁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겠네. 방과 후엔 좀 쉬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절부절 못하게 생겼다. 뭐 아닐 수도 있고. 도서관은 안 간 지 꽤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지도 모른다. 거긴 항상 쾌적하고 조용하니까. 분명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거다. 나는 교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어이, 수빈아. 안녕. 올해 뭐 숙제 없었냐? 네 노트 텅비어 있던데. 아니, 있었어. 분명. 근데 어디 갔냐? 없어. 안 됐거든. 그 무리 전체에 놀란 웅성거림이 퍼졌다. 괜찮다. 나도 조금은 충격받았으니까. 오호, 반항이라도 왔어?
아니, 그냥 깜빡한 거야. 아, 뻔한 변명. 아, 그러게. 네 시간 가는 건 참 좋은데 핑계는 좀 더 그럴싸한 걸로 대자. 진짠데. 어? 진짜로? 응. 뭐 그거 잘 됐네. 네가 아예 숙제를 내 핑계 치기 시작한 게 맞다면 꽤 이기적인 거잖아. 어? 우린 다 너만 믿고 있다고 알지? 그래, 네가 최고야. 너 진짜 똑똑하잖아. 너 없으면 우리 어쩌냐? 들었냐? 민중이 널 원한다잖아, 슈비나. 알았어. 이번 한 번은 봐준다. 근데 버릇 들이지 마라. 아무튼 레이킨! 어? 왜? 노트 넘겨. 러시아어? 아니, 씨발, 일본어겠냐? 너 똑똑한 척하더니 아니었냐? 알았어. 자, 난 정말로 깜빡했다. 어제 그 장난 때문에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정말이지 학교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났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다. 난 레이킨의 숙제를 베끼는 정신없는 남자애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기 바딤? 가린이 혀를 찼다. 나 바쁜 거 안 보여? 하지만 개뿔 입 다물어. 가린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할 말 있으면 나중에. 알았어. 가린이 노트를 다 베끼자마자 종이를 읽고 나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에게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적어도 선생님이 내 숙제를 검사하진 않으셨다. 내가 항상 숙제를 해오는 것에 익숙해지셨으니까. 신뢰를 살짝 악용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착하구나. 수업이 끝난 후 나는 복도에서 가린이 따라잡았다.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어제 일 말이야. 어제? 가린이 얼굴이 실룩거리더니 뒤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무슨 개소리야? 길에서 널 봤거든. 그래서. 무슨 일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널 먼저 가라. 알았어. 나중에 봐. 가린이 나를 향해 돌아섰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더 전에 내 옆구리가 벽에 부딪히는 게 느껴졌다. 씨발 뭘 봤는데? 가린은 나를 가장 가까운 구석으로 끌고 갔다. 아니, 내 동생이 쳤다는 표현이 좀 더 맞겠다. 씨발 뭘 봤냐고, 슈비나. 원하는 게 뭔데? 네가 거기서 걸어오는 걸 봤어. 그래서 알아. 네가 한 짓이라는 거 알아. 그 장난. 뭐? 자동차 정비소에서 한 장난. 난 그냥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도. 무슨 장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한 거 다 알아. 모른 척 하지 마. 찔리는 표정으로 걸어가는 거 다 알아봤어. 괜찮아. 나 그거 꽤 재밌는 장난이라 생각해. 내 말은, 아니, 앞으로는 나한테 그런 장난 안 쳤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처음 봤거든. 어떻게 한 거야? 마치 마술 같았어. 마술? 씨발? 슈베나, 너 약발았냐? 내가 씨발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시간표 바꾼 거, 자동차 정비소 문에 붙어있던 거 내가 봤어. 그걸 내가 왜 해? 제발 바딤, 네가 치는 장난 중 하나라는 거 알아.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그냥 너무 뻔하잖아. 난 그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가린이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 무슨 이상한 꿈이라도 꿨냐? 아니? 나 그냥 왜 대답해주면 안 돼? 가린이는 한숨을 쉬더니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네가 밖에 잘 안 돌아다니는 건 아는데 가게 영업시간 바뀌는 건 흔한 일이야. 존나 정상적인 거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시간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싶어. 내가 거기 갈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토샤에 대해 어떻게 알았어? 가리는 몹시 혼란스럽다는 듯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전혀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하지만 난 가리랑 알아들었다는 걸 안다. 단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른 척할 뿐이다. 가리는 금속판을 망가뜨린 것 때문에 혼날까봐 들어온 거다. 바보,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번엔 정말 뒷일 생각 안 하고 저지른 모양이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가리는 고개를 돌렸다. 내 시간 낭비하게 해줘서 참 고맙다. 가리는 떠나려 한다. 복도로 돌아가고 있다. 안 돼. 이대로 보낼 순 없어. 잠깐만. 나는 가린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가린은 나를 뿌리쳤다. 젠장할. 좀 떨어지라고. 네가 무슨 개소리를 저러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토샤가 난 토샤인지 뭔지 씨발 하나도 모른다고.
가린 내가 마치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황급히 자리를 떴다. 왜 말이 안 되잖아. 가린이 장난을 치고 나서 그걸 인정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오히려 성공적으로 해낸 걸 꽤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한 짓을 해냈으면 남자애들한테 떠벌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길을 쓰고 모르는 척하는 거지? 길 건너편에서 봤을 때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눈치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원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시간표를 회사하는 것 때문에 벌을 받을까 무섭다 쳐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게 좀 과하지 않나? 아니, 어쩌면 내가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걸지도 몰라. 내가 너무 꼬였어. 이토록 친절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다. 가린 자기 자신에 대해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런 가능성은 생각도 못했는데. 하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 아니라면? 만약 그게 후회라면? 이전엔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다. 가린은 반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왜 그래야지? 그냥 다 그저 악없는 장난일 뿐이니까. 하지만 어제는 좀 심했다고 깨달은 걸까? 그래서 내가 겁에 질린 걸 보고 아마도 그는 가린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한 거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지. 그 남자애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론 가린은 절대 사과하지 않았거든. 사과할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걸 떠벌리며 고소하지 않는다는 건 가린에게는 그게 미안하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게 현실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니? 가린, 너한테도 정말 힘든 일이었겠지. 그래서 그렇게 긴장해 보였던 거야? 범행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이미 스스로를 의심하고 네 인생을 회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네 감정을 바로 알아채리지 못해서 네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보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괜찮아. 이제 알겠어. 나는 말이나 누구든 난던 그대를 잊지 못했다. 그건 거짓 명제야. 하지만 내가 그의 사실인 척하면 그 정보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 중 누구도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현실이 돼. 객관적으로 반증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자동차 정비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와 가린 둘 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 둘 다 그게 진실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다. 정말 놀랐다. 가린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가린이 이런 걸 이해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토샤가 날 구해준 걸 가린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거기에 다시 갈 거란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그럼 분명 그 사건에 대해 듣긴 했겠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겠지? 넌 내게 어제 이런 일을 되돌릴 선택권을 줬어. 너 같은 내가 그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특별해.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해. 거절하지 않을게. 고마워 바dim. 정말 고마워. 오늘은 여기서 좀 끝을 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어떤 그냥 러시아 한 구석에서 발생한 그 아이들의 사건 사고 휘말린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게 좀 크툴루시나적으로 보이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SF 아니다 우주를 향한 공포 같은 거를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공포를 자아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딱 일요일이니까 오늘도 늦잠을 잘 수가 있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밤 좋은 마무리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잠에도 저는 관장 영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잘 자요. 안녕.